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의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수혜주를 자세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서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단순히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2023년도 핵심 산업인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죠. 즉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무슨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로봇 산업의 흐름이 달라질 텐데, 어떠한 이슈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 로봇 산업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 정리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과 이 리포트를 다운로드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국내 2차전지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으로 15배 급성장하는 산업의 이 2차전지 이주식이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15배 성장하는 이 주식을 3월 달이 오기 전에 단 한 주라도 여러분들께서 사신다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신 이슈들부터 몇 가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일단 미국 IRA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테슬라가 독일의 생산을 줄인다라는 내용이 최신 이슈로 나왔습니다. 아마 원래는 이 독일에서 배터리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해내는 배터리 양이 경쟁사인 폭스바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확실히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IRA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이르면 6월에 미국 정부가 현금이 고갈될 수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라 미국이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겠죠.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요타가 미국에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연간 20만 대에 대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 빈 공백을 하이브리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었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앞지르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로는 상용화가 어렵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지금 뒤늦게 2025년도부터는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가장 많진 않죠. 가장 많아질 수 있는 국가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미국 충전기 1위가 SK 시그넷인데 이 기업이 유럽에도 진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일단 리슈어링이라고 하죠. 일단 독일 브란덴부르크에서 배터리 완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일부 생산 단계를 거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 IRA로 인한 보조금이겠죠. 지난해 이 브란덴부르크 기가팩토리 인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경쟁사 폭스바겐 그룹의 40기가와트시를 능가하는 연간 50기가와트시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유럽 시장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시장이 엄청나게 치열한 점유율 싸움과 엄청난 속도로 확산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돈 풀기로 인해서 작년에 제정한 IRA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킬로와트 시당 35달러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으로 사업 조건이 유리한 미국 지역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생산 단계를 미국 지역에 추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R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 IRA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액 공제를 하려면은 당연히 세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미국이 지금 빚이 상당히 많다라는 내용들이 부각받고 있어요. 미국이 부채 한도를 상항하지 않을 경우에 올 여름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게 지난 1월 13일 날 옐런 재무장관이 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이미 도달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따른 내용 1월 19일 날 재무부가 한도 이상의 신규 차입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이게 6월 초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3월이죠. 자, 근데 만약에 6월 달까지 막 공화당이 계속 반대하고 이런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실패를 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은 사상 초유의 미국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상당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미국이 디폴트 하겠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어쨌든 합의를 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지금 미국의 빚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내용을 보면은, 자, 부채가 잘못 보신 게 아니라 3경 8,755조 5,350억 원입니다. 하나로 지금 3경이고요. 31조 3,81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방금 말씀드린 금액인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를 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출 삭감을 우선적인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항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디폴트할 가능성은 0%고요. 결국에 이 문제가 상향될 정도인데, 미국의 부채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미국 부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2조 7,190억 달러였습니다. 즉 지금보다 최소 30%는 빚이 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2022년 30조 8,240억 달러 때까지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뿌렸죠. 경기 부양책으로 이 폭발적으로 빚이 증가하면서 채무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더 많은 빚을 내기. 그냥 채권을 계속 발행해가지고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다. 두 번째, 공공지출을 줄이기. 뭐 방산비도 좀 줄이고, 뭐 재정비,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정비를 줄이는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세금을 올리기입니다. 자, 근데 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세금을 올리게 되면은 이 투심에,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의 정권들은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에
IRA 정책으로 인해서 또 세금적인 부분을 감면을 엄청나게 해주면서 돈을 쏟아붓는 거는 좋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향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고요. 여러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최근에 많이 상승이 나왔던 IRA 관련주를 공략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즉,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해서 대응을 하거나 하면 되겠지만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기에는 분명히 부담되는 가격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미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되겠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현대차도 지난 21일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미국 엘라베마의 공장에서 생산된 첫 번째 전기차 GV70 일렉트리파이를 출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GV70 같은 경우에는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세액공제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미국 재무부가 기업 평균 연비 대신 환경보호청 연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세액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뭐 모델 Y도 들어가고 캐딜락 리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의 SUV 모델들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GV70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8만 달러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GV70의 현지 판매 가격 자체가 어드밴스드는 68,500달러, 프레스티지는 72,650달러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생산만 하면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지아주에서 연간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으며 2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지금 23년이니까 2년 뒤부터는 본격 생산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의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켄터키주에 있는 주력 공장의 생산 라인을 보수해서 기존 가솔린 차량과 전기차를 앞으로 함께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25년도까지는 SUV를 매달 1만 대씩, 즉 연 한 12만 대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고 2026년도부터는 매년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차 쪽에선 조금 많이 밀렸던 이 토요타가 2026년에는 토요타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약 20%가 전기차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사용할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다가 신설, 부품 조달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체제를 그냥 구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대차도 2025년도부터 30만 대에 대한 생산량이 기대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26년부터 20만 대에 대한 생산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만 그럴까요? 대다수의 미국 기업들 혹은 대다수의 해외 이름 있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전기차를 엄청나게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앞으로 미국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차량에 대한 수량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 대수가 몇 대요? 총 차량 대수가 2억 7천만 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입니다. 중국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2억 개 정도 됩니다. 2억 개. 즉,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고요. 이 뭐 중국이랑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두를 이끌고 있는 이 차량 대수가 지금이야 어떻게 유지가 된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 2억 대가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그 충전은 다 어디서 할까요? 충전 속도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주유소보다 압도적인 수량의
충전기가 있어야지 그 수량을 전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죠. 즉 앞으로 3월 달 이후부터 IRA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전기차가 보급이 시작될 텐데 그 속에서 함께 커갈 산업이 바로 전기차 충전 산업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전기차 충전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실제로 내수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한 달 만에 전기차 충전기를 5만 대 증가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의 50%를 장악한 중국에서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산업이 이 충전 산업인데 그 산업을 이제 앞으로 미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212만 대 수준에서 2027년도 4년에서 5년 후에는 3076만 대로 약 단기간에 15배 이상 급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겠죠.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 어디예요? 유럽, 중국, 그리고 미국이겠죠. 국내 충전 시장보다는 해외 충전 시장, 해외 충전 시장보다는 유럽, 중국, 미국 시장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충전 산업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충전 시장보다 해외 충전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해외 충전 시장을 우리만 노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미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에는 GM과 포드, 완성차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아마존, 스타벅스까지 속속이 진출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빠르냐? 바로 SK ENS입니다. 이 SK ENS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3월에 전기차 충전기 에버차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에버차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전기 제조, 충전소 운영까지 가능한 종합 솔루션 기업인데 이 얘네를 인수해서 충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 SK가 이 충전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고작 이거 하나로 시장에서 앞서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SK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SK 시그넷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 초급속 충전기 시장의 점유율을 50% 이상 장악한 게 바로 SK 시그넷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영국에서 100억 원 규모의 첫 수주 계약도 체결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전기차 산업지가 이제 유럽 아니면은 뭐 미국 아니면 뭐 중국 이렇게 되는데 미국 시장도 장악하고 유럽 시장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CES 2023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SK 시그넷 유럽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독일 자체가 가장 자동차 시장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을 거점으로 뭐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 뭐 5개국을 타깃으로 영업 활동도 하고 사업 파트너 발굴도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산업이 미국, 중국, 유럽 중에서 두 지역의 핵심 산업인 충전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 3월 IRA 이후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전부터 미리미리 모으셔야 되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아니, 디스플레이텍은 최근에 한번 주목받지 않았냐? 맞습니다. 최근에 한번 주목을 받았죠.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SK 시그넷이 영국에서 100억 원 규모의 첫 수주를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충전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SK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신사업으로 설정을 하고요.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을 부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할 수 있겠지만 현대차가 관리하는 그 이핏 충전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의 24%를 갖고 있는 주요 주주예요. 즉 앞으로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혹은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충전소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디스플레이텍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우리가 21일 날 한번 강하게 주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전 사업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모트렉스입니다. 이 모트렉스도 마찬가지예요. 21년 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인 액탑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모트렉스 EV로 사명을 변경해 버립니다. 이 모트렉스 EV가 모트렉스 자회사인데 현대 엔지니어링과 전기차 충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아파트나 뭐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도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 충전 서비스 진출 전략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슈,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이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것도 정말 좋지만 아까 말했던 로봇팩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고 싶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도 있고 아이폰도 있겠죠.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플을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가장 상단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옵니다. 김용민의가 붙지 않으면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해당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 잘못 누르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엄청나게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꼭 확인 후에 누르시길 바랍니다.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 버튼이 있습니다. 설치하기가 있는데 해당 설치하면 돈 드는 거 아니냐? 100% 무료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잖아. 광고 문자 안 오는 거 맞냐? 여기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화나 문자가 갈 수가 없고요.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겠죠? 어플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누르시고 공지사항에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은 밑으로 스크롤 내렸을 때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해당 PDF 파일 다운로드 누르신 이후에 여러분들 해당 리포트 읽어보시고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 리포트만 100% 무료고 나머지는 돈 드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이기 때문에 과금될 걱정 전혀 없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건 세 가지예요.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완벽 분석이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는 뭘까요? 당연히 김용민 대표가 직접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어제 날짜로 이제 2월 22일 날, 2월 23일 추천주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22일, 21일, 20일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종목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뉴로메카에 대한 종목군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왜 봐야 되는지 SBB테크도 강했고 로봇 관련 섹터들 그리고 교통법 개정안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투자 포인트를 보고 투자하셔라 라는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께 적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전급등 뉴스입니다.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강한 이슈들 있죠. 이런 강한 이슈들에 대한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이슈와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보시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받을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주 완벽 분석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 있죠. 그 강한 이슈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 관련주는 왜 이 관련주로 편입됐는지를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무료로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시간 조금 내셔서 어플 설치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 꼭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그리고 영상에다가 힘내라 하면서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